가슴이 미어지지만 좋다. 유족의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해서 아마 그랬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분위기가 최근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9년 동안의 보수정부 시절하고는 분위기가 꽤 달랐던 것 같아요. 예, 12년 만에 다시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됐고, 그동안은 사실 제주지사도 잘 참석하지 않아서 막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사는 왜 참석을 안 했나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이제 국가가 정해서, 국가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면서 인정했고 사과했고, 또 공식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뭐 역사 논쟁은 중요한 더 이상 재론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이 슬픔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 그것을 이제 더 떨치고 일어나실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여야가 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 개정안이 뭡니까?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글쎄요. 4.3 특별법 개정안 글쎄 이제 나서겠다가 밝힌 것까지는 맞는데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예전에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4.3 특별법.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 진상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든 것은 있는데 그래서 개정안 자체가 지금 뭘 어떻게 개정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상 규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이었다고 치면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추모와 관련한 어떤 선양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집중해서 다시 논의해보자. 70년이 지났으니까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이나 보상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소멸시효 문제가 있거든요. 워낙 예전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특별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민사상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생겨서 배상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아마 이제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좀 보완하는 아마 작업들이 좀 선행될 수는 있겠죠. 그렇구나. 근데 아직도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국가의 공식 행사로도 정착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도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세력끼리 4.3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는 한데요. 그 사실이라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만을 가지고 그게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홍준표 대표도 4.3이 사실상 자익 폭동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다. 그것이 중심된 건데 4월 3일을 기리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물론, 남로당 계열에 있었던 분들이 처음에 경찰서를 탈취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그게 일종의 시발점이긴 했죠. 더 정확히는 근데 그게 시발점이라고 그 앞에 3.1 운동에 대해서 탄압했었던 그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의 건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시의 군의 기록만 보더라도 당시 군은 남로당이 제주도에 200명, 300명이다 이렇게 기술했거든요. 근데 지금 학살된 사람이 3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성립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양면 학살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이렇게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신다는 것은 좀 납득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 부분인 거거든요.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글을 올리는 건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4월 3일은 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김달삼이 350명 무장폭도를 이끌고 새벽 2시에 제주경찰서를 12곳 습격했던 날이다. 양민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좌익 무장폭도는 개시한 날이 4월 3일이다. 그러니까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는 희생되는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주 양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날을 추모를 고차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민이 학살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 글을 보면 그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 다 인정하되 문제는 이제 아까 발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두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거는 광주 시민이 학살된 거 맞습니다.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의 이제 발단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광주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진압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전두환의 어떤 그 정권 장악 이 부분에 대한 한 거는 민주화 운동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민이 학살된 시민이 학살된 부분 사건의 발단이나 전개 과정에 이론이 없는 건데 이제 그 4.3의 문제는
이 아까 저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남로당원 300명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 학살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는 건데 이제 앞서 이제 발단이 됐던 그 남로당의 어떤 그런 문제들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그 행위들에 대한 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론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론의 여지들은.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대표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뭐 이 양민이 학살된 거에 대해서 잘했습니다. 이런 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4.3 추념식 때 참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말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그럴 거예요.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추념식이 그 4.3 때 예를 들면 김달삼을 비롯한 그 자익 무장 공세를 기념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논쟁이 아직도 있는 것처럼 야당의 대표가 다시 끄집고 들어오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참석까지 하셨는데 오늘 제주도 가서서 갔을 때 그럼 무슨 마음으로 간 건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별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전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홍준표 대표 분명하게 페이스북에 올린 건 마찬가지로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뭐 비극적인 사건이고 당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는 건 뭐 인정을 하는 건데 4.3 4월 3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남로당에 의한 그 폭력적인 경찰서 점거 사건 아니냐. 그러니까 날짜를 4.3으로 하지 말고 양민 학살에 그 주안점을 둘 수 있는 날짜로 바꾸자. 뭐 이거 좋은 얘기인데 뭐 제주도민들의 3분의 1이라고 그랬나요? 그 4.3 피해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4월 3일 그냥 하겠다는데 그걸 굳이 뭐 날짜를 바꾸는 거를 명분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의 본질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민의 학살에 대한 어떤 비판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남로당의 그런 문제들이 다 정당화되는 것들 그것을 좀에 대한 어떤 반대역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보면 그 4.3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뭐 이제 일간지 보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남로당의 어떤 무장 항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이 보수 세력 입장에서 남로당의 어떤 그런 그 50회 총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무장 폭동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 그것을 아마 좀 막기 위한 어떤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그만큼의 고민이 깊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자, 오늘 제주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예, 그 이전의 추념식과 이번의 추념식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예. 국가에서 이루어진 그 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자로서의 어떤 사과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특히 오늘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이 4.3 사건은 양쪽 다 희생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희생자 어느 한쪽이 희생자고 어느 한쪽 가해자라기보다는 양쪽 다 그런 극단적 이념 대립과 또 이념 대립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이 시도 때문에 양쪽 다 희생된 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새로운 어떤 그 화해를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뜻깊은 대목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 또한 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참석하고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네. 노무현 정권 이후 보수 정권이 잡으면서 그 사과가 그냥 무색돼 보이는 걸로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네. 다음에 또 만일 보수가 집권하면 또 4.3 문제는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이거 결국은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오늘 그 대목을 의식한 듯 지금 말씀하신 걸 의식한 듯 대통령께서도 추념사에서 이제 4.3의 진실은 누가 집권하거나 뭐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정치적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역사적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 이제는 그 부정할 수 없는 그 역사적 사실로서 확인되었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했습니다. 예. 저는 물론 선언만으로 굳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리기 위해서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적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4.3 추념식 참석했다고 했는데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4.3 당시에 그 제주도민들 양민 학살하던 터볼 때 대장이 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딱한 노릇입니다. 네. 아직도 이념적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극복하자고 하는 그 이념을 과거로 오히려 역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예. 그야말로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만든 광기의 역사에서 예.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홍준표 대표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 뭐 저는 또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뭐 자꾸 제가 대통령 연설을 인용하게 되는데, 예. 정의로운 보수와 정의로운 진보, 또 공정한 보수와 공정한 진보가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보수든 진보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다면은 발 딛고 설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예. 저는 진정한 보수들이 규합되기 위해서도 정의와 공정에 기반해야지 역사 날조와 왜곡, 그리고 폭력의 정당화 위해서 보수의 설 자리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 좀 해봅시다. 그 평화와 정의연대는 선거로 연대하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선거는 완전히 각자 도생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뭐 후보 연대 같은 것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당 차원에서는 그 지방선거의 그 복잡한 국면을 다 연대로 풀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정의당 차원에서 단독으로 이제 후보를 선거 때 내셔야 될 텐데 아직 네.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라든가 이야기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만간 예. 아마도 이달 내로 서울시장의 그 경선 구도가 공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일정도 공개가 될 것입니다. 예. 현역 의원 차출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저희들 뭐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워낙 뭐 아시다시피 6명밖에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현역 의원이 이번에 입후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자,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 뭐 바른미래당에서 양보론 뭐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원래 외상값은 법적으로 3년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가 법적 시효는 끝납니다. 좀 역시 촌철살인 비유 감사합니다. 가슴이 미어지지만 좋다. 유족의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해서 아마 그랬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분위기가 최근 뭐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9년 동안의 보수정부 시절하고는 분위기가 꽤 달랐던 것 같아요. 예, 12년 만에 다시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예. 행사가 됐고, 그동안은 사실 제주지사도 잘 참석하지 않아서 막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사는 왜 참석을 안 했나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이제 국가가 정해서, 국가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면서 인정했고 사과했고, 또 공식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뭐 역사 논쟁은 중요한 더 이상 재론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이 슬픔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 그것을 이제 더 떨치고 일어나실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여야가 뭐 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 개정안이 뭡니까?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글쎄요. 4.3 특별법 개정안 글쎄 이제 뭐 나서겠다가 밝힌 것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발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두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거는 광주 시민 학살된 거 맞습니다. 그건 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의 이제 발단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광주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진압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전두환의 어떤 그 정권 장악 이 부분에 대한 한 거는 민주화 운동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밀이 학살된 시민이 학살된 부분 사건의 발단이나 전개 과정에 이론이 없는 건데 이제 그 4.3의 문제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남로당원 300명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 학살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는 건데 이제 앞서 이제 발단이 됐던 그 남로당의 어떤 그런 문제들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그 행위들에 대한 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론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론의 여지들은.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대표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 양민이 학살된 거에 대해서 잘했습니다. 이런 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4.3 추념식도 참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말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이미 오래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국가의 공식 행사로도 정착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도 그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세력끼리 4.3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는 한데요. 그 사실이라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만을 가지고 그게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홍준표 대표도 4.3이 사실상 뭐 좌익 폭동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다. 그것이 중심된 건데 4월 3일을 기리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물론 남로당 계열에 있었던 분들이 처음에 경찰서를 탈취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그게 일종의 시발점이긴 했죠. 더 정확히는 근데 그게 시발점이라고 그 앞에 3.1 운동에 대해서 탄압했었던, 그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의 건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시의 군의 기록만 보더라도 당시 군은 남로당이 제주도 200명, 300명.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예전에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사전투표법. 이것도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죠. 김대중 전 시절에 대통령 진상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든 것은 있는데, 그래서 개정안 자체가 지금 뭐를 어떻게 개정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상 규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이었다고 치면,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뭐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추모와 관련한 어떤 선양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집중해서 다시 논의해보자. 70년이 지났으니까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이냐 보상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그 소멸시효 문제가 있거든요. 그 워낙 예전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특별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민사상자 소멸시효 문제가 생겨서 배상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아마 이제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좀 보완하는 아마 작업들이 좀 선행될 수는 있겠죠. 그렇구나. 근데 아직도 사실은 이다 이렇게 기술했거든요. 근데 지금 학살된 사람이 3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성립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양민 학살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이렇게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신다는 것은 좀 납득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 부분인 거거든요.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글을 올리는 건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4월 3일은 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김달삼이 350명 무장폭도를 이끌고 새벽 2시에 제주경찰서를 12곳 습격했던 날이다. 양민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좌익 무장폭도는 개시한 날이 4월 3일이다. 그러니까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는 희생되는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주 양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날을 추모를 고차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민이 학살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 글을 보면 그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 다 인정하되